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건 충격적인데요. 이번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지적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서울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12월 31일 그 40대 그 어린이 스포츠센터 그 대표와 그 직원 20대 간의 일정한 언쟁 또는 다툼이 있었는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 새벽 2시 10분경에 첫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전후해서 아마 상당히 엽기적이긴 합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70cm 정도의 막대기로 장기를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20대 그 사망자가 키가 175cm에 80kg이고 또 태권도 등으로 단련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그 사망이 되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폭행 치사의 그 혐의로 경찰이 봤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 사례가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또 지적이 됐다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그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 새벽 2시 10분경에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 그 가해자의 그 처음 신고 내용은 그 누나가 가정폭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에게는 그 누나의 그 가정폭력이 아니고 다른 남자가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현장에 지금 그 20대 그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하의가 탈의된 이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이 신고자의 말만 믿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유가족의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초동 조치를 했으면 혹시 그 시점에서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맥박은 계속 이제 뛰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얘기하는 음주를 많이 해서 지금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는 행태, 그래서 경찰은 결국 그 하의를 그 패딩 잠바로만 덮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과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멍자국이라든가 또는 그 막대기로 이렇게 삽입한 그런 행위 등의 혈흔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만 평가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을 파악했으면 이런 일이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 전반적인 경위 상황을 좀 보니까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주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사망 시점이 언제이고 지금 이와 같은 엽기적 행위와 구타 행위가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을 비난하는 데는 한계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확보된 CCTV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 폭행이 이루어졌고 또 이와 같은 엽기적 행위는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일단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피해자와 대표의 사이가 평소에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엽기적인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는데 그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 평상시는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아껴주는 이런 모습도 그 많이 있었는데 다만 그 당일날 그 음주 운전과 관련돼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는데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과연 또 다른 이를테면 금전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인지, 혹시 뭐 다른 뭐 성과 관련된 것도 없었던 것인지도 뭐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휴대전화라든가 또는 지금 입수한 CCTV 영상을 통해서 당일 행적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해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을 다른 증거를 통해서 경찰이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이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여파가 지금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그 1,880억 원이 개인이 혼자 횡령을 한 것이냐, 네. 그 상장 회사의 지금 역대적인 횡령 사건으로 봐서는 가장 큰 피해액인데요. 지금 그 수사 상황은 일단 12월 30일 날 이 그 재무팀장이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이 사항을 회사에서 파악을 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고 바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혼자 한 것인가에 관한 재무팀의 그 결제 라인에 관한 수사. 그리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팀장이 혹시 출국한 것은 아닌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다른 밀항이라든가 또 신분을 뭐 가장해서 이미 출국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행적 수사, 추적 수사, 즉 이 사람을 빨리 그 검거를 해야 지금 그 자금이 어디에 혹시 모여 있었던 것인지 또는 어떠한 경위로 1,880억 원이 횡령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또 진술 증거도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두 갈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으로 그 주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만 해도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네. 1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 상장 적격 대상 심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그 횡령한 액수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업무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심의위원회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최종 결정도 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기업의 그 지속성이라든가 그 주주들의 보호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수개를 걸쳐서 이런 거래가 정지되는 것 그 자체가 이른바 그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가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상장 폐지와 별도로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것들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별도로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